안녕하세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잘 관리하기, 개인 프로젝트라는 씨앗에서 커뮤니티라는 꽃을 피우기까지라는 부제로 발표하게 된 넥슨코리아 옥찬호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마 처음 저장소를 만드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꿈꾸는 모습들이 나름 있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은 처음 만들면은 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리드미만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텐서플로우 같이 유명한 프로젝트들도 처음에는 이제 작은 씨앗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꿈꾸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서 좀 유명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처럼 되기를 아마 희망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텐서플로우나 이제 플러터 또는 리액트 같이 이제 각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이제 스타 수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슈를 남겨주고 버그 제보를 하고 그리고 코드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도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작은 형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텐데요. 이렇게 좀 유명한 오픈소스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가 이제 점점 내가 기여를 하고 이제 좀 더 문서도 만들고 이제 여러 사람에게 홍보도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멋진 모습을 가꿔져 나가면 이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이제 레이스를 펼치셔야 될 텐데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이런 긴 레이스를 펼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좀 생각을 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나가던 개발자가 이제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 싶은 이제 주제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제 지나가던 개발자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보고 뭔가 자기가 기여하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기여를 하고 싶다고 이제 가정을 하죠. 근데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지가 안 나와 있다면은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기여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게 되거나 이제 잠깐 가졌던 관심을 이제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자들이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준비들을 해주시면은 이제 오픈소스를 잘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개발자가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이 개발자가 이제 오픈소스에 기여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 프로젝트에서 적용했던 방법들이고, 실제로 이제 다른 개발자들과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제 서로 갖고 나가면서 많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었던 그런 방법들을 이제 나열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설치 및 사용 방법 알려주기, 그 다음에 새로 구현할 기능이나 발생할 버그 정리하기, 그 다음에 이슈 템플릿 작성하기, 프로젝트의 구조를 문서화해서 제공하기, 프로젝트 기여 방법을 문서로 제공하기, 질문 답변을 위한 창구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PR이 올라왔을 때 코드 리뷰하기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프로젝트 설치 및 사용 방법 알려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열심히 만들어 나가실 때, 이제 내가 설치하고 사용하는 거는 이제 익숙하지만, 이제 다른 개발자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픈소스를 사용하려는 많은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가장 난항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문서를 정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픈소스에서는.
그래서 설치 방법이나 문서를 이제 아래와 같이 나오는 이제 예시처럼 만들어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만드실 때 좀 이제 체크하실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팁이라면은 이제 운영체제마다 설치 및 사용 방법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 C++ 언어로 만든 프로젝트들은 운영체제마다 빌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를 만들 때 윈도우 버전에서 어떻게 설치하고 빌드하는지 또는 뭐 리눅스 또는 맥 OS에서 어떻게 설치하고 빌드하는지를 나눠서 각각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로 이제 어떤 분야의 이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또는 프로그램을 만드냐에 따라 이제 운영체제마다 또는 컴파일러마다 그 설치나 사용하는 방법이 좀 상이하다면 좀 구분해서 이제 제공해 주시면 이제 왜냐면은 이게 다른 개발자 분들은 이제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저랑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 컴파일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은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이 이제 좀 더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새로 구현할 기능이나 발생한 버그 정리하기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 및 사용 방법을 문서로 제공을 했다면 이제 지나가던 개발자가 이제 프로젝트는 무사히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가 이제 프로젝트의 어느 부분에 본인이 기여하면 좋을지 이런 걸 좀 궁금해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현재 프로젝트가 개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GitHub나 GitLab에서 이슈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은 개발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기능들을 좀 구현하면 이 프로젝트 만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나 버그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GitHub의 이슈로 전부 남기고 있고요. 라벨 같은 걸 활용하셔서 버그나 헬프 원티드 같은 태그를 붙여주시면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쪽 이슈는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쪽 이슈는 버그가 있으니 고쳐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이 개발자분들이 이 이슈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좀 작은 부분들이 각 모여가지고 이제 개발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슈 템플릿 작성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개발자가 이제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이리저리 사용해 보다가 예를 들어 어떤 버그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는 이제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좀 사용해 보다가 어떤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이걸 제안하고 싶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버그 같은 걸 어떻게 제보하면 좋을까? 또는 버그를 제거할 때 어떤 정보를 알려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정보가 이제 개발자가 제공한 정보랑 일치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제 정작 필요한 정보를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슈 템플릿이라는 걸 작성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슈 템플릿이라는 걸 작성해서, 개발자가 어떻게 버그를 제보하면 되는지, 또는 버그를 제보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미리 형식을 좀 지정을 해두면은 이제 개발자분이 이제 이슈를 작성할 때 그런 정보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제 버그 리포트를 이제 형식화한 템플릿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떤 버그인지 자세히 적으라고 적혀 있고 또는 이제 OS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또는 이제 버전 같은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주면은 이제 제가 버그를 재현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버그를 재현할 때 어떤 OS에서는 발생하는데 어떤 OS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버전에서는 발생하는데 또 다른 버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현이 되는 그런 그 버그에 관련된 이제 정보들은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은 이제 버그를 원인을 파악하고 고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제 새로운 기능을 제안하고 싶을 때도 이제 형식을 좀 지정해 주면은 이제 좀 그 정보를 정확하게 받는 데 도움이 될 건데요. 뭐 어떤 기능을 제안하고 싶은지 또는 뭐 기능 제안을 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또는 뭐 추가 정보들 같은 것들을 좀 적어 주시면은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슈 템플릿을 작성해 주시면은 이제 서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받는데 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에 이제 개발하는 시간 자체를 좀 단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구조를 문서에서 제공하기인데요. 이제 개발자가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 코드에 기여하기 전에 이제 현재 프로젝트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어 할 텐데요. 이때는 이제 물론 이제 지나가던 개발자가 이제 프로젝트 구조를 일일이 코드를 분석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에 프로젝트 구조를 문서화해서 제공해 준다면, 다른 분들이 이제 현재 내 프로젝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서로 만들어줘서 이제 다른 개발자들에게 우리 현재 프로젝트가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실행해야 되고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뭐 관련된 함수를 정리해 놓은 API 문서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문서들이 있고 없고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만들 때는 이제 제가 함수들을 대부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함수가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알지만, 다른 개발자가 내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는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가 있고 없고가 실제로 개발 속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트 구조를 문서에서 제공할 수 있으면은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에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구조까지 제공해 주면은 이제 개발자분이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코드를 기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코드를 작성에 기여하려고 했을 때 커밋 메시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왜냐면은 이게 프로젝트마다 커밋 메시지 작성하는 방법이 조금씩 상이에요. 그리고 또는 뭐 PR은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기여 방법을 이제 문서로 제공해 줄 수 있다면은 그 개발자분이 이제 프로젝트에 맞는 커밋 메시지 또는 PR을 이제 작성할 수 있겠죠.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방법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해서 제공해 주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리퀘스트라는 아예 문서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텝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중간에 이제 뭐 코드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커밋 메시지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이제 풀 리퀘스트 작성하는 방법까지 이제 스텝별로 나눠서 이렇게 문서로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커밋 메시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커밋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도 나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버그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픽스라는 태그를 사용해야 되고, 또는 뭐 문서화와 관련된 거는 이제 독스라는 태그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 뭐 CI나 성능이나 리팩토링 하는 것도 각각의 별도로 태그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커밋 메시지 작성해 주면 된다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두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커밋 메시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제 뭐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이 문서를 보여주면 되니까 이 문서를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하고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커밋 메시지를 좀 통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답변을 위한 창구를 만들어주면 참 좋은데, 이게 그 GitHub나 GitLab의 이슈를 통해서 뭐 프로젝트와 관련된 질문 답변을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정형화된 이슈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좀 간단한 질문이나 답변을 하는 데는 좀 이슈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벼운 질문이나 답변을 하는 데는 이슈보다는 뭔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 같은 게 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기터나 슬랙 또는 디스코드 등의 커뮤니티를 좀 활용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코드를 많이 활용해서 각 프로젝트마다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이제 이야기 주고받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정형화된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GitHub 이슈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개발자가 이제 버그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해서 PR을 올렸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PR을 올렸으면 이제 공이 여러 분 차례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PR을 올렸다면 이제 올라온 PR을 살펴보고 반드시 코드 리뷰를 해주셔야 되는데, 코드 리뷰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커밋 메시지를 잘 지켰는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또는 이제 버그 같은 게 발생할 문제는 없는가, 또는 이제 코딩 스타일에 해치는 부분은 없는가 등을 이분이 작성한 코드를 살펴보면서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제 고칠 부분이 생기면은 이제 아래 예시와 같이 이제 그 고쳐야 되는 부분 알려주고, 뭐 그분이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고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또 달아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 다음에 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뭐 그대로 둬도 괜찮다면 그대로 두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R이 올랐을 때 이제 각종 툴들을 좀 사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CI를 통해서 이제 여러 플랫폼에서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하거나, 정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코드 품질을 검사하는 방법 등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왜 도움이 되냐면은 결국 그 개발자가 이제 코드를 작성한 운영체제도 결국 하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맥이면 맥이고 리눅스면 리눅스일 텐데, 보통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나 리눅스, 맥에서 전부 정상적으로 빌드가 돼야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제 기본 전제가 깔리는데, 그런 전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분이 이제 PR을 올렸을 때 이제 윈도우 또는 맥, 리눅스에서 각각 빌드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절차가 자동으로 이제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제가 굳이 일일이 받아서 검사할 필요 없이 CI를 통해서만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제가 코드 품질 검사하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 제가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정적 분석을 해주는 툴들을 이용하면은 이제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줄 수 있어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알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되게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목적이나 이제 목표에 맞춰서 이제 잘 가꾸고 잘 문서화도 하고 이제 이제 잘 개발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만든 프로젝트의 존재를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내가 뭔가 알리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내가 뭐 어떤 개발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블로그 같은 데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고 좀 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괜찮겠다 정도로 개발이 되었다면, SS나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이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알리셔도 좋고요. 또는 이제 레딧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좀 해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제별로 맞춰서 이제 서브 레딧이라고 커뮤니티가 있어요. 뭐 C++면 C++, 또는 뭐 머신러닝이면 머신러닝, 뭐 웹이면 웹,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세부 채널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오픈소스를 올리시고, 내가 만든 오픈소스는 이런 건데 이런 데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리시면은 생각보다 관심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올렸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은 답변들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좀 관심도 많이 보여주셔서 제 프로젝트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이제 씨앗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씨앗이 꽃을 피우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씨앗은 가만히 있는다고 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꽃을 잘 피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물도 잘 주셔야 되고 이제 거름도 잘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름과 이제 물 주는 것 같은 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이슈 템플릿을 만드는 거라든지, 또는 뭐 설치 방법을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이제 자양분들이 깔렸을 때 이제 좀 더 화려하고 멋진 꽃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런 자잘자잘한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잘 관리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프로젝트가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여하는 그런 멋진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발표와 관련된 이제 뭐 질문 같은 거 또는 이제 뭐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이나 이제 SNS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